안녕하세요. 뻔하디 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뻔하디 뻔한 얘기가 우리네 삶에 정말 중요한 얘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조정하고 이래저래 사람 내보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연말 연시 분위기도 계속 줄어든다고 하죠. 연말 연시에 회식이나 종무식 이런 것보다 그냥 장기 휴가를 보내는 쪽으로 회사들이 분위기를 유도한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장기 휴가를 연말에 연차, 월차 남아있는 것들 다 소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회사에서 비용이 더 나갈 일이 없는 거죠. 종무식이나 회식을 안 하면 그만큼 비용이 세이빙이 되는 겁니다. 에이, 설마 회사에서 그 비용 세이빙하는 것 가지고 그러겠냐라고 하겠지만 현실입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경비 절감, 비용 축소로 혈안을 이제 부릴 정도로 지금 되게 죽고 사냐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도 지금 소모품 이런 것들도 사용을 전년 대비 50% 절감하라고 이미 2023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이제 얘기를 이제 전 직원들한테 이미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기업 할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이제 구조조정, 인력 감축, 그리고 비용 삭감 이런 것들이 최우선 하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늘려고 이제 현안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이제 시중금리가 이제 5% 이상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5%못 내는 기업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죠. 대놓고 마이너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조조정되고 인력 줄이고 이제 슬림화해 가면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건전해진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배당이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출 없이 그런 배당이 두둑히 나올 만한 기업들을 미리 선점해서 사놓으면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황이 시작되면 부동산들은 잘 안 팔린다고 하죠. 이미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서 공인중개사들이 폐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부동산이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물건이다. 근데 그런 물건들을 싸게 사놨다라고 하면 괜찮죠. 채권도 주식도 이제 보유하고 매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배당 소득이나 아니면 채권 이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정기적으로 이제 고정적인 이제 수입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제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빈곤하지 않게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안정적인 정기적인 소득이 나오는 그런 이제 자산들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더욱더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어도 좋고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어도 좋고 채권 이자가 나오는 채권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자본소득이 이제 확보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재테크를 얘기하고 그런 자본소득을 너무나도 이렇게 가짜들이 이제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좀 이제 자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그 용어 자체에 좀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테크 얘기하는 그 재테크 또한 일본에서는 자이테크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워낙 많은 사람들을 이제 빚지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하는 수단으로 재테크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변질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파이어족도 마찬가지고요. 4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들로 젊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유혹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림수는 뭡니까? 빚지게 만드는 거죠. 레버리지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몇 배 더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자꾸 현혹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뭡니까? 4%, 5%, 6% 배당 이익이든 채권 이익이든 아니면 이제 부동산 월세 소득이든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자 소득으로 5%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놓고 두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엔, 860엔 이랬다가 다시 900엔 가까이, 900원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는 겁니다.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추긴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건 여유가 되는 돈으로 아주 고점에 사도 기다리면 또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사는 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내 가지고 뭔가를 산다라고 하는 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서두름에 이제 많은 실수와 실패와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싸게 사는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SK 주식 10만원에서 13만원에 사놓으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CJ, CGV도 뭐 지금 뭐 5천원 중후반대인데 뭐 지금 가격에 사놓으면 나중에 1,000원이 되든 3,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개의치 않고 기다리면 매년 지난 이후부터는 배당 수익을 두둑히 안겨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면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뭐 CJ, CGV 지금 5천, 6천원에 사서 나중에 10만원에 팔겠다. 15배 수익을 보겠다. 이건 좀 너무 먼 얘기일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그래 매년 뒤부터는 영업이익이 대단히 많이 나올 주식이니까 그래 배당 수익을 제대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롯데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롯데관광개발이나 아니면 GKL이나 강원랜드나 맥쿼리인프라나 뭐 한국설석유나 뭐 삼성화재 우선주, 현대차 EV 우선주 뭐 이런 것들 사놓으면 괜찮겠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뭐 동서나 아니면 뭐 하이트진로 같은 두둑히 배당을 주는 주식들에 관심 가지고 사놓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면 지금 현재 꼭지에 사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대출이 2억이래요. 뭐 그 친구는 뭐 영끌하거나 비투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이 생겼대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이자가 한 60만원 내던 걸 지금 한 120만원 낸대요. 뭐 2억이니까 2억 곱하기 5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6% 이러면 2, 60이 이러면은 뭐 대략 월에 한 100만원쯤인 거잖아요. 근데 뭐 이자가 뭐 5%인 것도 있고 6%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대략 월에 한 120만원 낸대요. 작년에 한 60만원 냈대요. 거의 더블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래저래 빚내서 사니까 되게 많이 힘들더랍니다. 뭐 이래저래 긴축 초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내년에 또 금리가 또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또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막 하더라는 거죠. 참 이런 걸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되고 최대한 여윳돈을 만들어야 되고 소비를 최대한 좀 줄여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최대한 덜 쓰면서 마이너스 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긍정전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모토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